이번에는 정치화법 교과서 14쪽부터 17쪽까지 읽으면서 밑줄 긋고 필기합니다. 법의 이념. 학습 목표. 법의 이념을 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의란 무엇일까? 가에서 가 중 정의에 해당하는 사례로 생각되는 것을 골라보자. 정의는 자신의 행위에 따른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에서는 항상 모순, 불평등, 왜곡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정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념인 동시에 원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정의. 국민의 대표 기관인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이나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 사회적 합의인 관습법 등은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강제력을 지닌다. 즉, 법은 개인의 판단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성격을 지닌다. 이렇듯 법이 강제성을 지니는 이유는 안정된 질서를 이루는 가운데 정의를 실현함을 근본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때의 정의는 객관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졌다. 고대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의가 다르고 현대의 자유주의자들과 공동체주의자들이 말하는 정의도 다르다. 그렇지만 정의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음은 정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그리고 평균적 정의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일반적 정의는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규범을 지켜야 한다라는 원리를, 배분적 정의는 개인의 능력이나 공동체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라는 원리를, 그리고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한다라는 원리를 담고 있다. 플라톤은 정의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플라톤은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절제하는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았으며, 지혜로운 통치자와 용기 있는 수호자, 그리고 절제하는 생산자로 구성된 국가를 정의로운 국가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고대의 정의관은 근현대로 오면서 다소 변형되어 자유주의 정의관과 공동체주의 정의관으로 크게 나뉜다. 자유주의 정의관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둔다. 비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노약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공동체주의 정의관은 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초점을 둔다. 공동선, 국민의 의무, 공동이익, 전통, 문화 등의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다소간의 상대적인 차이를 보일 수는 있으나 국가 대부분은 개인의 권리 보장 및 공동체의 발전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가운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은 시대 정신과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정 및 개정되는 과정을 통해 정의를 담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은 정의만을 그 이념으로 삼고 있나요? 법의 근본적인 이념은 정의이지만 법적 안정성과 한목적성 역시 중요한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법에 따라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한목적성은 법이 시대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는 분쟁이 일어나면 당사자들을 저울에 올린다. 이때 죄가 없는 사람은 위쪽로, 죄가 있는 사람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여신의 이미지에는 정의의 의미가 상징화되어 있는데, 눈을 한 거꾸로 가린 것은 주관에 치우치지 않아야 함을, 한 손에 들려있는 칼은 엄격한 집행을, 다른 손에 들려있는 저울은 공정함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학습 목표. 법치주의의 의미와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사례 분석을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해온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존재해왔다.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법치주의는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법에 근거해서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국민의 뜻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을 지닌다. 나아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모두 근본 목적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과거에는 법치주의를 입법기관이 적법 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에 근거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법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이에 비해 현대에는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가운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실질적 의미에서 법치주의를 이해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입법 절차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이나 목적이 민주주의의 이념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민주적 법치주의. 1930년대 독일의 수상이 된 히틀러는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이자는 수권법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이후 수권법은 일당 독재를 확립하여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독일의 수권법 적용 사례도 법치주의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제1조에서는 정부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음을, 제2조에서는 정부가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까지 제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을 이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법적 독재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법치주의의 실현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법치주의를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법치주의에 관해 설명해 주세요. 헌법 37조를 보면 국가 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형식적 법치주의를 넘어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과 이념을 담은 선언문 만들기.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는 계몽사상과 시민혁명을 통해 형성 발전해왔다. 시민혁명은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된다. 이들 시민혁명은 전부 인권과 평등 이념을 내세웠다. 영국 명예혁명의 대표적 문서인 권리장전은 윌리엄 3세가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문서로서 인권을 천명하고 있다는 측면과 입헌주의에 입각한 의회 정치의 장을 발전시켰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미국 독립혁명의 독립선언은 구체제의 상징인 영국의 왕정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의미와 새로운 국가 형태로서의 연방국가, 그리고 천부 인권 사상을 담아낸 문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피집의 집단이었던 시민이 주도한 시민혁명의 결과로서 시민에 의해 선언된 문서라는 점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국민주권 원리의 확립 과정에서 큰 의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